정확히 1년 전만 해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오히려 위기가 오면 그때가 기회다. 나는 경제 위기를 기다릴 거다. 떨어질 때 위기 때 사겠다는 말이죠. 근데 현재 경기 침체에 완연하게 접어든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께서 지난 2년과는 다르게 경제 이슈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더더욱 이 시점에 더 투자와 경제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제를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경제적 자유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현재 대한민국은 정년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1번가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큰 공기업인 한전에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해요. 어떤 회사는 만 35세 이상부터가 희망퇴직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생 직장, 영원히 다닐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대뿐만이 아닙니다. 20대의 일자리 상황을 알아보게 되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청년층 15세에서 29세의 일자리에서 특이사항이 지금 40만 명의 청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그냥 쉬고 있다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쉬고 있다가 가장 많은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20대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는 더 커져서 대학을 나온 20대들은 모두 대기업,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벌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죠. 왜 작년에 한 대기업 채용에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몰렸던 거 기억하시죠? 게다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희망퇴직 받는 걸 보자니 당연히 청년들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등장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버는 시간은 적은데 쓸 시간은 길어진 거죠. 자,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정확히 1년 전만 해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오히려 위기가 오면 그때가 기회다. 나는 경제 위기를 기다릴 거다. 떨어질 때 위기 때 사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바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걸요. 근데 현재 경기 침체에 완연하게 접어든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는 높은 수익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이 타이밍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실제 미국의 2030이라 불리는 젠지와 밀레니얼 세대의 포트폴리오도 그렇다고 하죠.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해보니 어디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채권 수익률은 너무 낮다. 그거 해봐 얼마 안 된다고 말해도 사실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단 낫거든요. 물론 금리가 높아져서 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겠죠. 그러나 다시 예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니 이율은 작년만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식을 다시 해볼까 생각은 해봤지만 최근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서 투자는 머뭇거려지시죠. 결국 어떤 투자도 없이 그냥 연이율 적은 입출금 통장에만 그대로 두면서 소비만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많이 벌어서 비투에서 인생 역전하는 투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연수익률은 연 10%에서 20% 사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는 투자의 대가로 불립니다. 주식으로 200%, 300% 벌어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면 연 10%로 버는 워렌 버핏이 대가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이 40년간은 말하자면 이례적인 황금 투자기였다고 합니다. 딱 우리 부모님 세대가 취업하고 돈 모으고 애들 기르고 투자하고 했던 그 시기죠. 일례로 1980년에 1달러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 2021년 기준으로 실질 투자 수익률이 17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세계화는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물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던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투자 호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는 일들이 펼쳐졌죠.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며 젊은 세대 역시 빠르게 수익을 내서 은퇴하거나 한탕주의를 곧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코로나 시대가 왔고 정말 이례적인 양적 완화 정책들로 인해 코인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 시기에 투자에 입문하거나 투자를 시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란 것은 의뢰 그 정도 수익이 나와야 한다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2년간의 시간이 노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경기 침체와 같은 상황이 뉴노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고성장보다는 저수익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2년간의 급격한 유동성의 장이 쉽게 펼쳐지긴 어려울 겁니다. 투자로 큰 수익률, 부동산으로 큰 수익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어떤 계기로 또 어떤 타이밍에 주식시장이 올라버리거나 자산 가격이 뛰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돈을 모으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굴려서 나의 자산을 늘려나가면 언젠가는 투자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수익을 노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꾸준하게 장기간 이어지는 바른 투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지식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정보나 뭔가 이런 재테크 노하우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접하기 쉬워졌죠. 비록 지금은 재미없고 어렵고 저수익이라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세워서 한 발 한 발 해보는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잔소리를 한번 이렇게 전달드려 봅니다. 그리고 스토크의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그리고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스토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